안녕하세요. 이임숙입니다. 네, 이임숙의 그림책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 오늘 처음 시작이에요. 저도 많이 떨려요. 근데 여러분하고 앞으로 12번 동안 그림책으로 우리 아이 잘 키우는 방법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오신 분들 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뭐 이은미 님도 들어오시고. 네, 감사해요. 막 팬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니까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막, 예, 땀나기 시작했어요. 긴장되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의 듣고 열심히 따다는 훈육도 실천하신다는 분도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셔가지고 우리 아이랑 엄마가 행복한 그런 육아가 좀 되시길 바라고요. 네. 정미랑 님도 첫 방송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첫 방송이라 오늘 되게 긴장하고 왔는데 축하 인사해 주시니까 되게 편안해지고 좋네요. 감사드리고요. 조지은 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네요. 맞아요. 책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제가 책을 참 좋아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 경험과 또 그동안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쌓아온 노하우들 잘 전달해서 책 좋아하고 아주 멋진 아이로 키우는 거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이 프로그램 통해서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시는 거죠? 네, 이제 그림책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라고 했는데요. 그림책으로 우리 아이의 아주 인성을 잘 키우는 멋진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은 그림책 많이 읽어주시잖아요. 그쵸?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면 우리 아이가 되게 능력 있고 공부도 잘하고 또한 되게 인성이 따뜻한 아주 멋진 품성을 가진 그런 아이로 자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잘 안 되시는 경우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엄마가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 정도를 정말 정성을 들여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읽어주셨는데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때는 늘어가고 말썽을 더 피우고 근데 정말 멋지고 배려 잘하고 양보도 잘하고 되게 성숙하고 멋진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욕심을 부리거나 이런 행동도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림책만 읽어주기보다 그림책을 읽고 우리 아이랑 어떤 대화를 나누나 또 어떤 활동을 하나. 그래서 사실은 그림책에서 전하는 그 중요한 가치와 인성 이런 것들을 아이가 몸으로 잘 깨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주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책으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해서는요, 제가 우선 첫 번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그림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게 좋다는 건 아시는데, 그림책 읽고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그러니까 한 해 책을 많이 읽어줬는데도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거나 책의 내용을 잘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림책에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닌 줄 아시죠? 사실은 그림책을 읽고 어떻게 아이랑 대화를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거나 어떻게 소통할 건가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 건데요. 이 그림책이 있어요. 자, 요 그림책 표지를 보고 1시간 정도 아이랑 대화를 하실 수 있으세요? 혹은 이 표지만 딱 보고 나는 아이랑 어떤 활동을 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시나요? 댓글에 올라오기까지 약 한 15초 정도. 그렇군요. 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가지고 대화와 활동이 중요한 거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엄마는 이런 기분 느꼈는데 넌 어때? 네, 이런 거 좋습니다. 엄마가 자기가 느낀 감상을 먼저 얘기하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이은미님, 네, 1시간 어렵습니다. 네, 당연히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옛날엔 못했는데요. 점점 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를 갖게 되었어요. 김민님도 3분밖에 못할 것 같아요. 3분, 걱정 마세요. 제가 30분 이상은 뚝딱 하실 수 있게. 이 12번의 방송 동안 분명히 그 능력이, 빵빵하게 충전되시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김정화님이시죠? 책을 읽어달라고 해서 읽어주면 다 읽지도 않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요. 유아기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질문이신데요. 제가 우선 정답부터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아이가 다음으로 넘기잖아요. 왜 넘길까요? 궁금하니까. 아이의 호기심이 있다는 거고요. 꼭 책을 처음부터 스토리 그대로 끝까지 안 읽어주셔도 돼요. 아이가 궁금해하는 지점을 또 펴서 그 지점을 또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림책은 한 번만 읽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처음부터 읽어주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되면 아이는 내용도 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도 점점 깨달아 가게 되니까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우선 이제 자 그림책 표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첫날이니까 한 3가지 정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할게요. 여기 주인공 이 아이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어떠세요? 혹시 어머님들 여기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요. 유아들은요, 3살, 4살, 5살 커가면서, 아, 나는 남자구나, 나는 여자구나, 이런 정체성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만 딱 봤을 때는 사실은 동일시가 훨씬 더 잘 일어나요. 그래서 여자아이는 어쩌면 여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남자아이는 남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아주 기본적인 대화가 될 수 있고요. 이 곰돌이는 누가 선물을 줬을까요? 네. 이런 질문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 아이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이런 것도 아이랑 얼마든지 질문과 대화가 가능해요. 제가 한 권 더 보여드릴게요. 이 표지 너무 좋죠? 네.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푸근하고 기분 좋고 행복하게 안아주는 이 시간. 사실은 아이 키우는 거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런 장면으로 아이랑 엄마가 포옹을 한다면 그 순간은 굉장히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이실 건데요. 자, 이 표지도 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 아이는 몇 살일까요? 네. 이 아이도 남자일까 여자일까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 아이의 티셔츠 색깔을 보고 분명히 남자일 거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한번 끌어내 보시자는 거죠. 또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엄마랑 아이가 이렇게 따뜻하게 포옹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이나 장면 뒤에 이 장면이 연출이 되었을까요? 네. 이 앞에 엄마랑 아이는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행복하게 포옹이 가능할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포옹하는 이 시간은 몇 분 정도 동안 포옹을 할까요? 네, 이것도 한번 아이랑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엄마랑 아이가 이렇게 포옹을 하는 이 기간, 우리 아이가 몇 살 때까지 이런 포옹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되세요? 네. 저는 사실 아이들이 다 컸어요. 저보다 훨씬 더 훌쩍훌쩍 커버린 아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이랑 따뜻한 포옹을 할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부디 엄마의 사랑으로 아이가 충분히 사랑이 충만한 아이로 자라고 또 엄마랑 아이가 이렇게 커가도 행복한 포옹이 가능해지는 그런 관계가 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여기 재현님, 우재현님이신가요? 4살 딸은 책 읽어주는 건 좋아하긴 하는데 읽어주면 자꾸 딴소리 하면서 읽어주는 걸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넌 안 들으니까 그만 읽자 이럴 때가 생겨요. 네, 너무 많이 경험하시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아이가 책을 읽어주다가 왜 갑자기 딴소리를 할까? 이거는 사실은 책에 있는 그림이나 어떤 글의 요소 중에서 아이로 하여금 다른 생각이 딱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우리가 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성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책은 처음부터 읽으면 끝까지 쭉 읽어줘야 된다. 이런 되게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책 읽다가 딴소리 하면 계속 아이가 집중을 못해요, 산만해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지금 한창 자라는 아이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의심도 많고요. 이렇게 속에서 충동적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난 느낌들이. 그걸 엄마랑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 읽다 말고 갑자기 전에 갔던 놀이공원 얘기를 하거나 할머니 댁 갔던 얘기를 하거나 친구 얘기를 꺼내는 건 책의 어떤 요소가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한 거죠. 그럼 이제 엄마는 어떻게 대하면 될까요? 뭘 보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니? 이거 한 번만 물어봐 주셔도 돼요. 책의 이 장면에서 어떤 걸 보았길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하고 그 연결 지점을 엄마가 좀 아시고 난 다음에 아이가 원하는 대화를 해주세요. 마침 김선미님께서도 글밥을 다 읽어주지 말고 간단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네요. 저도 되게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요. 어떤 이렇게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편집자의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훌륭한 책들이 나오곤 있지만 또 엄마가 읽어주다 보면 엄마의 말투에 맞지 않는 책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쉽게 편안하게 좀 바꿔서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내용이 길면 조금 줄여서 읽어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따가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책이 네.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주고 그래서 네.
뭐 읽어주는 방법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림책이 되게 어떤 좋은 어떤 대화의 매개로서 그렇죠. 작용하는 네, 그런 네. 걸 갖다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군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 덕목은 제가 사랑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사실은 이 아이가, 우리는 엄마가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을 하지만요. 이 아이가 사랑이 충만해야만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더 멋진 인성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한테 어떻게 사랑을 전하고 과연 사랑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뭘까요? 네, 사랑이 뭔가요? 지금 여기 지금 방송 보시는 어머님들은 어떠세요? 사랑이 뭐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 아이가 엄마 사랑이 뭐야? 하고 물으면 뭐라고 하실래요? 네. 그럴 때 정말 좋은 게 그림책이에요. 제가 한번 똑같은 요 제목, 사랑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번 이 책 속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물어요. 엄마 사랑이 뭐예요? 자,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천천히 피어나는 거란다. 봄에 피는 꽃처럼 말이야. 네, 사랑은 천천히 피어나는 거래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는 문장이세요? 자, 그 다음 아빠한테 또 물어봐요. 아빠 사랑이 뭐예요? 자, 아빠는 사랑은 갑자기 펑 하고 찾아오는 거란다. 축구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예상치 못한 골을 넣는 것처럼 말이야. 네. 자, 우리는 누군가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요.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충분히 이해가 됐을까요? 네,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도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자, 할머니는 부드럽고 맛있는 달콤한 케이크라고 얘기하시고요. 할아버지는 자동차 엔진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엔진처럼 따뜻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고민하던 아이가 또 다른 질문을 해봅니다. 도대체 사랑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다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사랑에 빠진다는 건 어떤 거예요? 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배우자인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을 텐데요. 결혼하고 이후 이야기는 너무나도 이제 파란만장하니까 좀 접어두고 그 시절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 애인, 연애하는 시절에 남편만 생각하는, 그 연인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셨어요? 네,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사랑에 빠지면 친절해져요. 네, 원래 좀 한성깔 하시던 어머님들도 사랑에 빠진 그 순간은 굉장히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푸근한 느낌으로 연애를 하셨을 것 같고요. 자, 사랑에 빠지면 무엇이든 함께 하길 원해요. 그리고 내 사랑에 빠지면 모든 걸 서로 나누게 되죠. 맛있는 걸 혼자 먹어도 같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랑이죠.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도 함께 가고 싶어지죠. 자, 이런 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어쨌든 아이는 사랑에 빠지는 건 좀 복잡하다고 책에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앞에서 사랑에 빠졌을 때 얘기를 하는 거는요. 되게 쉽고 단순하고 이제 아이가 이 책을 통해서 사랑은 뭐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상거리, 생각거리를 제공해 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이제 좀 사랑이 뭔가 아이한테 말할 수 있으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랑이 뭐야? 너는 사랑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요. 어떤 아이는 엄마가 나한테 뽀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나 꼭 안아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아이는 이런 말도 해요. 장난감 좋아하는 거 사주는 거. 네. 근데 제가 들었던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은요. 사랑이란 엄마 아빠가 나를 웃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의 본질을 정말 잘 표현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미 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림책은 가끔 너무 추상적이라서 아이가 구체적인 걸 원하면 대답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네요. 저라면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지금 혹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아이한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세요? 이런 거죠. 네가 질문한 걸 엄마가 대답을 잘해주려고 지금 곰곰이 생각하는 거.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아이가 음식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감자 같은 거 썰 때도 네 입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사이즈의 크기로 썰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란다. 이렇게 좀 아주 단순하고 구체적인 실제로 아이의 행동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들려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추상적으로 자꾸 가시면 정말 대화가 끊어져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 그쵸?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으면 지금 엄마가 네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 것도 엄마의 사랑이란다. 이런 말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우재현 님이 하신 얘기, 대부분의 동화책이 양부모 가족 구성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난처할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가족의 형태는 이제 점점 좀 다양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뭐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손 가정이거나 이런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도요. 세상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가족의 형태는 참 다양하단다. 이 그림책에서는 네 가족으로 나왔구나. 여기서는 세 가족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어떤 책들을 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왜 사랑을 알아야 할까요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랑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장기의 아이들은 사실은 우리 애착육아란 말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애착이라는 거는 엄마가 아빠가 아이한테 충분한 사랑을 주고 아이는 그 사랑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한 충만감을 느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왜 필요한가를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해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떨까? 네.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은 나는 사는 게 재미있을까? 네. 내가 최고의 뭔가 아주 훌륭한 걸 이루었는데 아무도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예,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사는 게 재미가 있을까? 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사랑이 왜 필요한지는 좀 역설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요, 사랑해라는 이 이야기를요, 아이한테 어떻게 전달할 건가. 이제 필요성을 말로 설명하시는 거는 조금, 전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요, 말로는 모르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특히 유아기의 아이들한테는 부모님들이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도 굉장히 여러 번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5살, 6살, 7살 아이가 점점점 커지면은요, 아이들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사랑 안 해요. 안 사랑해요. 동생만 사랑해요.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저는 초등학생한테 들은 말 중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 들은 말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거가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주말에도, 사실은 상담을 이제 토요일에 오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주말에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너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너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저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자기들이 창피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저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딱 한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랍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 아이가 그렇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엄마 아빠의 노력을 하나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말로만 전달이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실천될 때 전달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엄마랑 아이, 아빠랑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면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랑을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좀 방법이 다른 방법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책에는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실 이 책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라서 집집마다 거의 한 권씩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을 좀 보면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를 사랑해. 내 마음 깊은 곳부터 온몸 구석구석까지 너를 사랑해. 너가 말썽을 피워도 사랑하고요. 쿵쾅쿵쾅 뛰어도 사랑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방법 한 가지 있죠. 예, 이 책에다가 아이 이름을 붙여서. 그쵸? 그렇게 하면 아이가 기억나실 거예요. 요 책을 2살, 3살, 4살 때 읽어주면 아이가 엄마 몸에 이렇게 기대고, 네, 이렇게 품을 파고들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읽어줬던 기억 나실 건데요. 사실은 6살, 7살, 8살 혹은 초등학생이 되어도 이 책을 가끔씩 좀 읽어주시길 바래요. 다만 어떻게 응용하시냐면요.
이 기본적으로 써 있는 글에다가 우리 아이의 행동을 몇 가지를 넣어주세요. 예를 들면은 아빠가 퇴근했을 때 아빠 하고 달려오는 너의 모습을 사랑해. 이런 걸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네. 잠이 덜 깬 눈으로 눈을 부비면서 엄마 어디 있어? 하면서 부엌에 있는 엄마를 찾아오는 그 모습을 나는 사랑해라고 이런 걸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약간 예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너의 코와 훌쩍이는 콧물을 사랑해.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고요. 콧물도 사랑하는구나. 네, 콧물도 사랑한대요. 네. 내 눈과 눈에 낀 눈곱도 사랑해. 이것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너의 엉덩이와 방귀 냄새를 사랑해. 자, 이런 글을 엄마가 이렇게 붙여서 읽어주시면 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나에 관한 모든 걸 엄마가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뭘 잘해서 사랑한다, 너가 뭘 이렇게 착해서 사랑한다는 조건부 사랑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이한테 들려줘야 될 사랑은요. 너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너가 나한테 와준 것만으로도 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 이걸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6살 정도만 돼도 왜 유치원 숙제도 있고 초등학생들 학교 숙제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숙제 관리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 받고 엄마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이런 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너가 교실에서 벌을 써거나 받아쓰기 10점을 받아도 너를 사랑해. 이 말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사실은 아이가 10점 받아오면 되게 화가 많이 나시긴 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화내고 나서 나중에 그 순간에도 엄마는 너를 사랑했단다라는 말을 전해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숙제를 하다가 졸거나 준비물을 빼먹거나 아침에 늦장을 부려도 너를 사랑해.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셔야만 초등학생 이상이 된 아이들은 내가 좀 못하는 것도 많고 때도 많고 짜증도 내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 마음 깊이 내 존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좀 응용해서 좀 들려주시고요. 요거를 근데 제가 한 2학년 이상이 된 아이들한테 이걸 엄마나 아빠가 이제 써서 들려드리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되게 쑥스러워하고 어떤 애는 이렇게도 말해요. 왜 이상한 말을 하냐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내기도 하는데요. 그때 그 반응을 실패하신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갑자기 엄마가 이렇게 오글거리게 사랑을 전달했으니 아이도 쑥스러워서 그런 반응을 거부 반응을 보일 뿐이지 사실은 아예 입꼬리는 올라가고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전한 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그날 저녁에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네, 왠지 모르게 예쁜 짓을 조금 더 잘해요. 네, 정말이에요. 이렇게 TV 끄라고 3번, 4번, 막 5번을 불러야 되는데 TV 꺼야지 했더니 네, 알았어요 하고 한 번만에 뚝 끄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기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 새끼 밥을 먹는 것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마침 김수현님께서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 사랑의 책은 네. 오글거려서 읽어주기 어려워요. 제 네. 성격과 다른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힘들어서 아빠에게 네. 책 읽어주기를 미룬답니다. 네. 잠깐만요. 자, 저는 성격을 바꾸라는 말씀 잘 안 드려요. 목소리 바꾸라는 말씀도 잘 안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조금 이렇게 약간 건조한 톤이라고 하면은요. 그냥 평소 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사랑해, 알지? 뭐 이러시면 돼요. 예, 제가 이제 약간 팁인데요. 이렇게 말로 전하는 사랑으로 아직 부족할 만큼 상처감이 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약간 치료놀이 그래서 이제 아이를 왜 인간 김밥 만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얇은 이불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고 이렇게 똘똘똘 말면서 김밥 놀이를 하거나 이런 걸 좀 알려드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정말로 이제 몇 년간 어머님도 되게 심리적으로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이를 제가 중요하니까 꼭 하시고 아이의 반응을 다음 주에 와서 들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각오는 하시고 이제 부모 교육을 받으시는 거니까 숙제는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마음이 안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셨대요. 일로 와서 누워. 이러셨대요. 이불 펴놓고. 그러니까 아이는 뭐예요? 지금 그 아이가 아마 1학년인가 2학년이었을 텐데 아이는 이제 엄마가 평소 톤 그대로 이제 혼낸 줄 알고 이렇게 어리버리하니 이렇게 누는 이렇게 의아하게 와서 이제 눕는데 아이가 긴장을 하면 누울 때 어떻게 누울 것 같으세요? 벌러덩 못 누워요. 왜? 이제 엎드려서 엄마 왜? 하고 누웠어요. 지금부터 넌 김밥이야. 이러고서 이제 마셨대요. 정말로. 그러니까
숙제를 해야 된다는 이 의무감에 하셨지 마음이 움직여서 하신 건 아닌데요. 지금부터 넌 김밥이야. 그러면서 이불을 끌어다가 아이를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를 돌릴 때부터 이제 아이가 긴장이 풀어지면서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 이불이 끝날 때까지 한 서너 바퀴를 돌리고 나니까 엄마는 별로 표정이 안 바뀌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이제 뭐예요? 아, 엄마가 저 표정으로 저 톤으로 말해도 지금 나랑 노는구나. 모처럼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려고 놀아주시는구나를 깨달은 순간 아주 이제 까르르까르 웃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이제 엄마도 눈물이 핑 도시면서 그렇게 긴장되고 이렇게 확 막혔던 거잖아요. 그게 확 풀리시면서 아이랑 몇 년 만에 행복하게 웃어봤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실 때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막 목소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가식적으로 톤을 막 바꿔서 하는 거 같이 들려서 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저 원래 이래요. 원래 좀 이렇게 밝게 말하는 투라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네, 좋겠고요. 뭐 아빠한테 책 읽어주기 미루는 거 너무 좋고요. 혹시 맞벌이 하셔서 책 읽어주실 시간이 너무 부족하시면은요, 한번 읽어주실 때 녹음을 하세요. 스마트폰 바로 녹음되잖아요. 그 녹음을 하셔서 나중에 읽어주기 힘들 때 재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번 읽어주실 때의 그 효과하고 똑같이 아이가 거듭해서 그걸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녹음을 하라고 했더니 우리가 또 녹음하면 또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조용히 해, 녹음 중이야.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안 그러셔도 돼요. 녹음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 웃음소리 다 들어가게끔 녹음하세요. 굉장히 행복했던 그 경험이 그대로 녹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나 일주일 혹은 한 달 뒤에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행복을 다시 똑같이 재현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엄마 책 읽어주기 힘든데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자라고 틀어주기만 해도 엄마도 이제 치유가 되시고 아이도 치유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들께서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들을 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책이 되게 좋은 어떤 매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요. 설령 그것을 막 이렇게 아주 살갑게 읽어주시면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잠깐만 여기 지금 김밥놀이 예약하셨다는 분들 막 계세요. 근데 김밥놀이 되게 인기가 좋네요. 네. 김밥놀이 책도 하나 나오면 좋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김밥놀이 하시는 분한테 제가 미리 조금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아이는 김밥놀이 한 판이 끝나고 나면 뭐라고 할까요? 또 해야죠, 또 해야죠. 그렇죠. 네, 또 해줘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힘이 되신다면 두세 번 더 해주세요. 근데 사실 이제 아이들하고 놀아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놀이의 끝이 안 좋은 게 엄마는 애써서 해줬는데 애가 끝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질 내시고 끝나는데 그럴 때 일단 역할을 좀 바꿔주세요. 한 두세 번 해주시고 힘드시면은 이제 엄마가 김밥이 되시는 거예요. 누우세요. 엄마를 김밥으로 만들어줘 해서 쉬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뭐 두 명이면 되게 좋아요. 둘이서 힘 합쳐서. 그러면서 이제 함께 뒹굴고 껴안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건 김밥놀이를 하라고 했더니 김밥만 하세요. 가끔은 보쌈도 해주시고요. 가끔은 샌드위치로 바꿔서 해주시고요. 응용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그 책 읽어주는 게 오글거려서 힘들다고 하셨던 김수현님께서 평소 목소리대로 해도 된다 해도 아이는 진심을 느껴주는군요. 밝게만 읽어줘야 생각했어요. 김수현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듣고 느끼신 피드백을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참 우리 선물 드릴 수 있잖아요. 네, 선물에 대해 간단히 공지를 드려도 되겠네요. 저희가 오늘 어떤 선물을 드리기로 했었죠? 요 책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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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책하고요. 요 책. 나는 기적이야. 요거를 각 5권씩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김수현님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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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혹시 있으셔도 있으시면 혹시 빨리 댓글 올려주세요. 둘 중에 뭘 선택하실지 이것도 괜찮겠네요. 바꿔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이 사랑해 사랑해 전할 때 제가 참 놓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존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조건을 달지 말라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아직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응용하셨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양치질을 꼼꼼히 잘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해. 또 옷도 알아서 챙겨 입는 아들을 사랑해. 동생을 잘 챙기는 너를 사랑해. 책을 사랑하는 너를 사랑해. 혹은 엄마보다 공부 잘하는 너를 사랑해.
엄마보다 춤을 잘 추는 너를 사랑해. 자, 어떠세요? 이거 들으시면서? 엄마의 사랑이 막 온몸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슬슬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는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달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는 걸 제가 좀 특별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이 했는데 애가 더 짜증냈어요. 이러실 수 있거든요. 이 차이만 구분하시면 분명히 성공적인 상호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은 네. 자, 사랑이 뭐예요도 봤고요. 우리가 사랑해도 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사랑을 말로 전달하면 안 되고 사랑을 아이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사랑을 어떻게 아이가 좀 더 경험을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 책의 제목은 우리 엄마가 좋은 10가지 이유. 자, 근데 이 책 어떤 분은요, 제목만 보고 좀 찔린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우리 아이는 10가지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10가지를 아이가 순간적으로 떠올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아이 마음속에 10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 혹은 수백 가지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좋은 이유 10가지 좋은 이유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주면서 아이가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사랑은 부모가 아이한테 주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아이도 언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냐면요. 내가 엄마한테 사랑을 주는 존재다라는 걸 느낄 때 그때 아이들이 훨씬 더 마음이 건강해지거든요.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그 얘기를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난 우리 엄마가 뽀뽀 대장이라서 좋아. 네, 뽀뽀 많이 해주시죠. 뺨에도 쪽, 코에도 쪽, 엉덩이에도 쩍쩍 매일매일 나한테 뽀뽀해 주니까. 맞아요. 이 책 읽으면 아이들 맞아 나도 이런 아이도 있고요. 조금 큰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 한 6살만 돼도 엄마 나는 이제 뽀뽀는 싫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사실은 조금 서운한 마음은 들지만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하면은 우리 아이가 정말 멋지게 잘 자라고 있구나. 아기 같은 사랑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사랑을 이제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기별로 부모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 있어요. 10살이 됐는데 계속 뺨에다가 뽀뽀만 하고 있으면 애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아이가 조금 5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 아이 벌써 뽀뽀를 싫어해요 하면은 자아가 참 강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난 우리 엄마가 잘 웃어서 좋아. 이건 정말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네. 아이들이 어떤 아이 좀 예민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민한 아이들은 엄마의 웃는 표정을 보고 안심하고 엄마가 조금 찌푸리면 또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아이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이유가 나는 우리 엄마가 잘 웃어서 좋아. 왜냐하면 엄마가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으니까. 네. 조금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해도요. 엄마가 편안하고 웃는 모습 혹은 당당한 모습을 보이시면 아이도 별로 불안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큰일 났어 이러시면은요. 별거 아닌 거에도 아이들이 쉽게 불안을 느끼는 체질로 변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웃는 모습은 정말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좀 더 볼게요. 난 우리 엄마가 다정하게 말해서 좋아.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말해주면 정말 기분이 좋으니까. 자, 근데 옆쪽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엄마는 내가 장난감 구경만 하면 왜 소리를 질러? 사달라고도 안 했는데? 네,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또 다른 마음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상담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 혹은 어디 이제 집단이나 학교 같은 데 강연을 갔을 때도 꼭 물어보는 이유가 오늘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선생님이 어떤 점을 잘했어? 어떤 점이 좋아하는 걸 꼭 확인을 해요. 왜냐면 저도 좀 그런 말을 들어야지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가장 많이 듣는 말이요. 선생님이 친절해서 좋아요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친절했어? 라고 물어보면 여기 나와요. 다정하게 웃으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웃고는 있지는 않지만 목소리 자체를 친절하고 다정하게 하는 건 있나 봐요. 근데 아이들이 무섭게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정하게 말해줘서 좋아요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 말 다음에 이렇게 붙여요. 우리 엄마는 맨날 짜증만 내는데. 그 말 들으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 종일 화를 안 내실 수는 없고 짜증이 안 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루의 일정 부분은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조금 더 볼게요. 난 우리 엄마가 뭐든지 나 혼자 하게 해줘서 좋아. 어떠세요? 아이 나이에 따라 좀 다르시긴 할 거예요. 아이한테 혼자 많이 하게 허락하세요? 유아기에 아이들의 발달가압이라는 게 있어요. 3살 전후까지 아이들은 자율성을 획득해야 되고요. 5살, 6살, 7살 이런 아이들은 주도성을 획득해야 된다. 이런 거 워낙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자율성을 획득하는 거가 아이는 늘 갖고 태어났잖아요. 뭐든지 한번 해보고 싶은 걸. 혼자서 해보고 싶은 걸. 그래서 뭐든지 혼자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엄마가 보여주시는 반응에 따라서 아이가 나 혼자 참 잘하는 아이구나라고 뿌듯함을 획득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난 뭘 잘 못하는 아이인가 봐 하고 죄책감이나 수치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반응하시는 방법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실수하거나 잘 못할 거예요. 뭐 숟가락질을 혼자 하겠다고 숟가락질을 했는데 줄줄줄 다 흘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엄마가 먹여줄게 이러는 거 되게 깔끔하고 아이를 잘 돌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의 심리에는 맞지 않아요. 그냥 줄줄 흘려도 와, 잘 먹는구나 하고 맞장구 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먹기도 해야 되니까 먹여주시는데 이때도 아이 손에 쥐고 있는 숟가락 뺏지 마세요. 집에 숟가락 한 개밖에 없는 거 아니시죠? 네, 그 숟가락을 아이가 쥐고서는 난 참 잘 먹는 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엄마는 좀 따로 또 먹여주시고 그리고 마무리 해주시면은 아이가 되게 뿌듯해질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데 사실은 난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그냥 좋아. 어떠세요? 아이가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으시죠? 네, 반대로 이걸 아이한테 들려준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엄마는 너가 엄마의 아이라서 너무 좋아. 이렇게 또 전달하시면 책 한 권 읽다가 너무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 네, 그렇게 이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책으로 좀 더 실천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엄마 대신 다른 거 얼마든지 넣어도 되는 거 아시죠? 자, 뭘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아빠가 좋은 10가지 이유 한번 아이하고 나눠보세요. 특히 이제 그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께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빠가 나가서 일을 하시고 바깥일 때문에 너무 늦으시거나 집안일을 못 도와주시거나 육아에 관심이 없거나 하면은 사실은 부부관계가 좀 나빠지실 수 있어요. 근데 부부관계는 나쁠 수 있지만 내가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아이한테 전달은 하지 마시기 바래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부부는 남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편에 대한 욕을 해도 내 본질에 대한 의심이 들거나 뭔가 되게 나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거는 생기진 않아요. 그냥 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걸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남편 때문에 속상함을 이렇게 뭐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남한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아이가 옆에서 다 보고 있으면 아이는 어떨까요? 사실은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났어요. 아이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절반은 엄마, 절반은 아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빠를 공격해요. 아이는 어떤 느낌이에요? 엄마가 나를 공격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장하면서 엄마가 되게 육아를 되게 온정적으로 잘 하셨고 별로 뭐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한 해 한 해 아이가 커가면서 성격이 나빠지거나 되게 인성이 좀 이렇게 걱정되거나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역으로 추적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관계가 나빴고 특별히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참 많이 하신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많다 해도 아이하고는 우리 아빠가 좋은 이유 10가지 이런 거 꼭 활동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정말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훨씬 더 멋진 인성을 키워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에 따라서 이 엄마 대신에 사물을 집어넣어도 돼요. 내가 이 연필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 이런 거. 그렇죠? 이 연필을 잡으면 왜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요 볼펜을 잡으면 왠지 글이 잘 써져. 더 글씨가 멋져져. 이런 거 다 있으신 것 같아요. PD님도 그러세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사물 하나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상담 훈련 받을 때요. 사물에게 편지 쓰기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무슨 사물한테 편지를 쓰지 이렇게 했는데 마침 거기가 어떤 이제 연수원이었는데 걸레가 저쪽 방 뒤쪽에 하나 있었거든요. 물끄러미 걸레를 보다가 그 걸레한테 편지를 썼는데요. 걸레한테 편지 쓰다가 저 울었어요. 제가 이 걸레한테 이렇게 애정인지 몰랐는데 이거는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물을 왜 특별히 좋아하는지. 아이가 좋아하는 사물에는요 항상 사람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미양님은 네. 이렇게 바꿔보셨어요. 우리 집이 좋은 이유. 오, 네, 네. 좋아요. 우리 집이 이런 건 좋은 이유. 너무 좋을 것 같고 황수연은 너가 언제 제일 행복한지 10가지 네. 뭐 이런 것들 충분히 네. 이런 것들로도 되게 좋은 어떤 인터랙션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와. 야. 지금 어떤 분은 아까 여기 밑에 내려갔는데요. 이어폰으로 듣고 계신데요. 일하시면서 듣나요? 네, 근무 중이신데 이어폰으로 듣고 계신다고 네, 합니다. 하나름님 네. 감사해요. 네. 네, 이어폰 듣다가 혹시 지적당하시면 어떨까 걱정은 좀 되네요. 네. 네. 이어폰으로까지 듣고 계신데 저희가 선물 한 권 드려도 될까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그 10가지 이유 그 네, 선물을 저희가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10가지 이유도 들을 수 있는 책인가요? 10가지 아니었어요, 피디님. 아니었군요. 네, 죄송해요. 요 두 권 중에,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너는 기적이야. 네. 이 걸 한 권 꼭 네,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책 못 받으시는 분은 서운하셔 어떡하죠? 네. 저희가 또 최대한 많이 또 선정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방송이 많이 네, 진행이 네.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많이 또 들어오시고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문은영님 글도 갑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세요? 저희는 읽어주시겠어요? 아이 아빠가 네. 엄마는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너가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니까 아이가 엄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해줬대요. 네, 이거는 이제 아빠도 엄마하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가 굉장히 잘 되시는 모습이라서 되게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셨던 책들 간단히 한 편씩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네, 지금 우리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네,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벌써 그렇게 시간이 갔나요? 네네. 네. 자, 사랑해. 저는 이 책을 갖고 저희가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식을 이제 모방 글쓰기라고 하거든요. 그 모방 글쓰기 방식이 꼭 이 책 말고도 다른 책에서 굉장히 활용하기 좋으세요. 그래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아이가 되게 쑥스러워하고 막 아닌 척해도 분명히 그건 아이가 충분히 마음을 전달받았다는 신호니까요.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너는 기적이야. 우리 아이가 나한테 온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 아닐까요? 네, 우리 아이가 뭘 잘해서라는 조건 달지 마시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나랑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스킨십을 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존재가 나한테 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는 거 꼭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사랑이 도대체 뭔지 가끔씩 사랑에 대해서 아이랑 얘기해 주세요. 엄마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순간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화내고 짜증내시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아이에게. 그러면은 그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나서 엄마가 사실 화를 냈던 것도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 꼭 전해주세요. 왜냐면 화나서 상처가 된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그게 또 앙금처럼 남아서 또 다른 문제를 계속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잘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책을 또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에 관한 어떤 그림책을 위주로 봤었고 어떻게 하면 그림책으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이제 다음 할까요? 시간은 존중이에요. 사실은 내가 아이를 존중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인성의 덕목인데요. 내가 아이를 존중할 줄 알아야지 우리 아이도 부모인 나를 존중해야죠.
또한 친구를 존중할 줄 알고 친구를 그 존중해서 이제 배려도 하고 나눌 줄도 아는 정말 인성이 훌륭한 아이로 자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존중이란 단어가 되게 정말 추상적이에요. 네, 그리고 아이를 뭘 존중을 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생활에서 일상에서 이 소소한 활동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게 우리 아이를 정말 존중하는 건지 정말 또 멋진 그림책과 또 제가 풀어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첫 방이었는데 좀 네. 어떠셨어요?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 그렇죠. 라이브 방송 처음이고요. 사실은 등에 식은땀 많이 나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댓글을 네.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네. 감사해요. 네. 여기 네 어떤 분이 엄마의 말공부 선생님이셨구나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하는 말 되게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경험하고 쌓아온 정말 주옥? 제가 스스로 말하면 안 되죠. 정말 이렇게 효과적이고 부모님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노하우 많이 전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은 9월 20일,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9월 20일 오전 10시 반에 똑같이 진행이 될 거니까요. 그때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준비해서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